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을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이미 취득을 하셨는데 어떤 실력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욕먹을 각오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필라테스 자격증 협회의 모든 민낯을 까발리려고 합니다. 지도자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필라테스 강사는 없습니다. 어떤 협회든 어쨌든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을 모두 밟고 이제 필라테스 강사가 되시죠. 하지만 대부분 자격증 취득을 해도 고객을 만나서 원활하게 어떤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필라테스 관련 커뮤니티에 보면 이런 글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첫 수업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객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부 다 지도자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장에서 어떻게 운동을 지도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고객을 위한 교육인지 아니면 본인 협회의 어떤 성장을 위한 것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면 어떤 곳을 선택할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도자 과정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협회를 고르고 있어요. 이때 어떤 협회를 고를지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만약에 상담을 했는데 자기 협회의 자랑을 엄청 많이 하고 자기 협회가 어떤 곳인지 얼마나 위대한지 이런 것을 자랑하는 곳이 있고요. 또 한 곳은 그런 자랑보다는 교육생의 어떤 니즈가 무엇인지 어떤 강사가 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묻는 어떤 협회가 있다고 하면 둘 중에 어느 곳을 선택하실 겁니까? 물론 이미 검증되어 있는 성장세가 나와 있는 협회를 고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건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은 나에게 필요한 교육들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나에게 관심이 많은 어떤 협회가 있을 수 있죠. 대부분 협회의 어떤 성장보다는 개인의 성장을 도와주는 곳이 좋은 협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 협회가 아무리 성장한다고 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나요? 미국이 지금은 최강대국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 모든 사람들이 부유한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부유한 사람은 소수인 거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협회를 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성과를 내는 사람은 소수일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교육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위한 이 교육을 해주는 이곳이 정말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감히 말하면 레퍼런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교육협회여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레퍼런스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많은 고객들을 내가 운동을 지도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를 결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인 거죠. 다시 말해서 비포 애프터를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비포 애프터를 만드는 거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생산활동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객에게 운동을 시켰을 때 이 고객이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레퍼런스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고민하실 겁니다. 아니 아직 내가 수업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실제 고객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만드냐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지도자 과정을 하는 교육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객 대상자가 되어 줄 수 있는 거죠. 자기 몸을 누군가가 케어해 줬을 때 정말 좋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레퍼런스 상대가 되어주면은 꾸준하게 운동시키면서 실제 어떤 결과가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또는 최근에 제 교육생 중에는 실제로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모집을 했어요. 나는 이런 걸 이제 해줄 거니까 지원을 해라. 무료로 진행해 주겠다 해서 무료로 수업을 받고 레퍼런스를 이제 만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쌓고자 하면은 충분히 쌓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바로 현장에 가서 고객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현장에 투입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갖춰져 있다고 하면 그 강사는 현장에 투입됐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당연히 고객 앞에 섰을 때 당당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어떤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이 있겠죠. 이렇게 실력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고객에게 보여주기도 쉽습니다. 이런 기간 안에 이런 효과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도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좋은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 위한 게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는 나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기도 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겠죠. 고객의 작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이 고객에게 도움될 수 있는 어떤 방향은 어떤 것일지 현장에서는 그 고객을 만나서 실제 움직임들을 보고 나서 운동을 이제 시켜준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단계별로 차별로 운동을 하면서 실제로 이 고객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직접 경험해 봐야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적용하는 방법이 맞다라는 거를 조금이나마 내가 힌트를 얻고 있다면 새로운 고객을 만나도 자신감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했을 때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연습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지도자 과정에서는 테스트를 어떻게 보죠? 그냥 뭐 이론 시험을 보고 1대1로 짝을 지어서 이제 어떻게 티칭을 하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이렇게 잠깐의 과정을 마친 뒤에 수료증이 발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두 명의 케이스를 가지고 운동을 시키고 테스트를 본다고 해서 검증이 됐을까요? 그게 과연 수료증에 의미가 있나요? 필라테스 옆에 2개 자격증을 경험해봤거든요. 근데 똑같았어요. 전부 다 어떤 개인의 어떤 능력들을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교육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레퍼런스는 20개 이상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개 이상은 만들어 놓고 이수증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러한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걸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투입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검증 과정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냥 테스트를 보면 뭐 잠깐 1시간씩 보잖아요. 그럼 뭐 질문에 대답해보고 이런 사람이면 어떻게 운동을 시키겠는지 고객을 맞이했을 때 인사하고 뭐 누워보세요 뭐 이런 동작해보세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제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1시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증명이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그걸로 해가지고는 현장에 가서 그냥 벌벌 떱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는 거죠. 경력이 많다고 해도 고객이 올 때마다 계속 떨린대요. 왜 떨릴까요? 고객이 자기를 신뢰한다는 느낌을 본인 스스로가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신이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될 겁니다. 이 고객은 뭔가 이 사람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게 또 나에게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불신은 더 커지고 나는 또 그 불신을 가진 채 고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 고객은 계속해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인 거죠. 누구의 문제입니까? 본인의 문제입니다. 본인의 문제고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적인 그런 지도자 과정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제가 해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시간당 수업료를 20만 원으로 책정해놨습니다. 제 시간이 10시간 투입되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죠. 50시간이 투여가 되면은 비용이 1000만 원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씁니까? 대신에 비용은 좀 절감하면서 많은 교육생들을 모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한 명이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10명이 분할해서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는 거죠. 각자 100만 원만 저에게 주면 제가 1000만 원을 그 시간에 똑같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소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비용은 많이 벌 수가 있어요. 박리담의 형태로 판매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집중력이 분산이 됩니다. 집중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또 보조 강사를 고용을 해요. 그래서 그 보조 강사가 도와주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죠. 하지만 메인 강사와 1대1로 이제 운동을 하는 것과 그리고 보조 강사가 돌아다니면서 봐주는 것 어느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1대1로 훈련하는 게 당연히 효과가 좋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대다수가 다수를 상대로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을 합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도자 과정을 하는 분들끼리도 경쟁을 합니다. 그 경쟁을 하는 포인트는 우리는 많은 내용을 주지만 비용은 훨씬 더 저렴하다 이거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정말 준다고 했을 때 당연히 낮은 비용이 선호가 되는 거죠. 가격이 높다고 해서 좋은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가격은 낮지만 정보를 많이 준다고 해서 또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정보를 많이 주는 거는 그냥 정보를 많이 받은 거지 나에게 맞는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서관에 가면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도서관에서 과연 1년에 책 몇 권 보세요? 솔직히 1년에 책을 10권도 안 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전공책 완독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나는 안 본다라는 거지. 정보를 많이 줘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을까요? 나에게 맞지 않는 정보일 가능성이 많고 그냥 무단 배포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당장에 어떻게 흡수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보는 갖고 있지만 활용을 못하는 거죠. 많은 정보를 준다고 해서 그게 가치를 높여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웃풋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가, 즉 레퍼런스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그게 사실 여러분들이 가치가 올라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PPT도 많고 나는 뭐 어떤 책 요약본도 많고 정보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레퍼런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무 정보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레퍼런스가 50개나 있어요. 50명의 어떤 고객을 분석해서 나온 결과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떤 사람이 좀 더 실력자일 것 같으세요? 당연히 현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정보와 어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지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오로지 나의 문제를 이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정보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걸 들이민다고 해서 뭔가 효과가, 고객이 그걸 이해를 할까요? 어차피 고객은 비전문가인데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사례를 많이 갖고 있는지 그걸 증거 자료로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무작정 많은 정보를 무조건 배포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비용이 저렴하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저렴하면 좋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비용이 낮으면 제가 이익이 남을까요? 비용이 낮으면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할 이유가 없죠. 운영을 못 합니다. 아무리 비용을 적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윤이 남기 때문에 운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윤이 남는 거는 왜 이윤이 남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박리담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이 남는 겁니다. 자, 박리담회로 팔면 어떻습니까? 고객 수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거기서 후기를 많이 쌓을 수가 있습니다. 후기가 많이 쌓이면 또 처음 하는 사람들은 여기 후기가 많으니까 잘하는 곳인가 보다 하고 또 들어가겠죠. 하지만 애초에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전략이 그런 겁니다. 박리담회로 팔아서 많은 후기들을 모은 다음에, 그리고 점차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게끔 만드는 거, 이게 사업가의 전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방식은 어쨌든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한 급여를 더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센터 이윤을 위해서 똑같은 전략을 아마 선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을 하는 사업가의 마음은 아마 이런 마음이다, 이런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이윤이 남는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혜택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A, B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내 마음에 들진 않아요. B보단 A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A를 선택을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A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딱 맞는 C가 있으면 당연히 A, B 둘 다 안 하겠죠. C로 무조건 가겠죠. 근데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대다수는 A가 많은 후기를 갖고 있고 많은 교육생들이 다 같이 사진을 찍고 그런 것들이 이제 SNS상에 올라오니까 여기는 유명한 곳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유명하다고 해서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만들어져야 될까요? 레퍼런스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객을 접하고 결과치를 만들어내고 그게 곧 평가인 곳이 좋은 교육센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대부분 그런 곳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이제 해야 될까요? 결국 교육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을 받는 이유는 내가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많은 지도자 과정 협회에서 어떤 동작들을 배우고 이렇게 하죠. 하지만 그 동작들을 앵무새처럼 말하고 똑같이 따라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필라테스는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상대평가입니다. 고객에 맞게끔 우리가 운동을 시키죠. 똑같아요. 교육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에게 맞는 교육을 내가 받고 있는가? 그걸 선택해 보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신념, 사명, 원칙, 비전 혹시 이런 거 갖고 계신가요? 이런 게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먼저 우리가 비전이라는 거는 흔히 꿈이라고 얘기하죠. 꿈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직업적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겠다, 나는 이런 것들을 내가 꿈에 그리는 어떤 삶이다, 이런 거죠. 제 비전 보드를 보시면 이게 되게 뭔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 비전입니다. 이 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차적으로 지금 있는 위치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밟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계단을 밟으려고 하면은 이 강한 계단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신념의 기둥이라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신념의 기둥이 강하면 강할수록 계단이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신념의 기둥이 없으면 계단이 조금만 높게 쌓여도 이게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비전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신념의 기둥이 강해지고 나면 그 다음 사명의 계단을 밟으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사명이란 내가 왜 저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가 이거거든요. 왜 저걸 해야 되지? 내가 왜 저 비전을 향해서 가야 하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어떤 마음입니다. 사명은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아본 적 있나요? 야, 너 어디 가서 뭐 해 이렇게 받아본 적 없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나의 과거를 잘 들여다보면 내가 실제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방법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나는 뭐가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잠깐씩만 해봤겠죠. 근데 그런 과정들은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훈련을 하면 무조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의 그 증거가 모두 녹아져 있거든요. 신념의 기둥이 쌓이고 어떤 사명의 계단을 밟고 결국에 비전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서 또 문제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대부분의 선택이 논리적인 어떤 선택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떤 감정의 동요를 해서 뭔가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명확한 신념과 사명, 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내 감정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감정을 통제하기가 정말 어려운 동물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게 원칙이라는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칙을 딱 정해놓으면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끔만 행동을 하면 된다는 거죠. 제 지인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남자를 만날 때 이런 남자를 만나겠다고 10가지를 딱 정해놓은 분이 계세요. 10계명이죠. 그러면 어떤 남자가 나에게 대시를 했을 때 내가 정해놓은 이 10계명 원칙에 이 사람이 부합하는가, 이걸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타협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그 원칙에 위반된 행동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 남자가 결국에 싫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칙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실수 없이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계단을 밟고 비전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도자 과정을 할 때 이러한 단계를 거치고 난 뒤에 필라테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 중에 나에게 필요한 정보와 필요 없는 정보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준다고 해도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건데 굳이 내가 그 정보를 가치 있게 볼까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양의 정보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수많은 정보들 중에 내가 선택을 하셔서 지식의 어떤 기반을 쌓으면 된다는 거죠. 지식의 기반이 쌓이고 나면 자, 내가 원하는 어떤 비전이나 어떤 신념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내가 행동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운동을 제한을 하시면 돼요. 어떤 강사는 이렇게 알려주고 어떤 강사는 이렇게 알려줘서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맞는지 저 사람이 맞는지, 누가 더 있어 보이고 누가 더 맞는 말 하면 그 사람 따라가겠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두 사람 다 틀리면 어떡할래요? 여러분들이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을 고민을 하는 거지 둘 중에 뭐가 맞는지를 왜 고민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은 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둘 중에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신념 사명 원칙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두 갈래 길이 있어봤자 내가 가는 길이 두 개 아니면 내가 그냥 길을 만들어 가는 거고요. 그리고 둘 중에 A가 내가 원하는 길이면 바로 그 길로 집중해서 가면 되는 거죠. 고민을 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도자 과정의 어떤 민낯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념, 사명, 원칙, 비전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협회 혹시 있으셨습니까?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도자 과정을 거치더라도 제대로 된 어떤 아웃풋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러면 어떨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신념, 사명, 원칙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잠재 능력과 어떤 무의식에서 만들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지식을 하나씩 입히게 되면 어떨까요? 재밌지 않을까요? 그리고 너무 쉽지 않을까요? 많은 정보를 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집중해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에서 나의 어떤 신념이 거기에 묻혀질 거고 그게 고객에게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 당연히 고객은 특색 있는 강사라고 생각하고 뭔가 특별하다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 회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이랑 운동을 하니까 필라테스는 필라테스인데 뭔가 다르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많이 하는 말들이 여기 오면 굉장히 힐링된다, 호텔 같다라는 그런 말도 많이 하십니다. 제 신념이 그거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겁니다. 제 신념은 자기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그 고객님이 오시면 자기 몸에 집중할 수 있게끔 최대한 환경 조성을 많이 합니다. 주체가 그 사람인 거지 내가 어제 배워왔던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지금 뭐가 불편하고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고 지금 몸의 상태가 어떤지 오로지 거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만 그걸 해결하는데 저는 집중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필라테스의 무슨 6대 원리, 필라테스 어떤 강사가 했던 말 이런 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 고객에게 이 내용이 맞지 않으면 어떡할래요? 그 고객에게 맞는 것은 당장에 내가 옆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념, 사명, 원칙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고객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념, 사명, 원칙이 있으면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흡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꽃을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요. 제 채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거나 무서워서 말하지 않는 이런 진실된 정보를 저는 말합니다. 말하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채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은 정보를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링크 참조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